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고민이 고민입니다를 쓰신 하지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 정말. 얼굴 보니까 더 좋네요. 저희가 우리 악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012년에 제가 MBC에 특강 오셨을 때 뵙고 그때 완전히 팬이 돼서 그때 하지연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힐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그러면서도 깨달음도 있고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이번 책 보고 선생님의 내공은 그 깊이를 내가 가늠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 언제 떨어뜨리시려고 얘기하시나. 자,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생각해보니까 고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게 없어요. 마치 이제 영어 공부책, 그렇죠. 수학 공부책, 그렇죠. 국어 공부책은 있지만 공부법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자체를 어떻게 할까? 결국은 육아에 대한 고민이건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이건 뭐 재테크론 그 무엇이건 간에 고민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제가 생각해오면서 환자들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했던 내용들이 중에서 고민을 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부분들만 좀 잘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이다. 근데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건 우리가 뇌과학이라든지 신경과학에서 발견한 어떤 그 많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약간 집대성 해놓으셨는데 쉽게 풀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잠깐 오해가 있는데 댓글 안 봐야 되는데 봐요. 리뷰 안 보고 참아야 되는데 보게 돼. 근데 이 책은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쓴 다른 책들 조금 더 쉽게 쓴 에세이 같은 책을 보면 이런 건 나도 써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실은 어떤 면에선 이 정도로 쉽게 썼구나라는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하는 게 제 특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사실 어려운 건데.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럼 그만큼 잘 전달됐다는 얘기니까 옛날 단어 중에 하나가 중간 저자라는 텀을 한때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론적이고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된 아니면 이론이 굉장히 깊은 얘기와 대중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저자로서 저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책은 2019년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을 개정판이 다시 나왔단 말이죠. 저는 사실 우리가 그 사이에 딱 책이 나오고 난 그 다음 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나 우울이 더 깊어지게 될 그 계기, 코로나가 있었고, 그럼 어쩌면 이 책을 개정판을 쓰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달라진 우리의 마음 건강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좀 더 반영된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3년이나 겪으면서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우리 메르스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했죠. 금방 한 6개월?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이 8월 말쯤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퍼진 적이 있었고 맞아요. 또 2021년 겨울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202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하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에 약간 두꺼운 거 하나 얹어놓고 지내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얼음이 이제 컵 안에 얼음이 하나 들어있으면 또 금방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 3년 동안 항상 디폴트 값으로 얼음 한 2덩이를 컵에 있으니까 똑같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올라왔을 때 금방 찰랑찰랑해지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 주변의 상황의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내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한 대표적인 게 코로나고요.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 있고요. 경제 위기. 그렇죠. 사실 그건 내 노력, 내 마음가짐, 내가 뭐 템플 스테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어느 순간 상수가 돼서 내 삶을 규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잘 지켜나갈까라는 부분들이 또 중요해지니까 사실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과 뇌를 잘 관리하고 여유 있게 항상 약간의 버퍼를 두고 지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위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끔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독서 교육이라든지 진로 교육을 가면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중학생이 친구가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명품을 좋아한답니다. 만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사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학원 아무리 다녀도 성적 오를 것 같지 않은데 그 매달 몇십만 원씩 지출하는 그 학원비가 너무 아깝다. 학원 차라리 끊고 그 시간에 내가 알바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뭘 사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이럴 때 답을 저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두 개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부모의 어떤 생활 경제 여유 안에서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옳고 아이에게 교육비라는 부분들이 투자인가 소비인가의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신의 요구대로 자기가 욕구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두 가지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한 중2, 고2, 중3 정도가 넘어가면 대략 결정은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머리는. 그리고 반에서 1등에서 3등 사이면은 괜찮은 애다. 그러면 이제 30명 정도라고 치면 그래봤자 10%거든요. 3등이라고 하면 10%면 같은 코호트 30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이고요. 3만 명이면 인서울대학 조금 안 돼요. 인서울대학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셋째 10등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가 우리 때 같이 한 10등 안에 들면 언젠가 정신 차리고 5등 하겠지. 이거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반에선. 1, 2, 3등은 하는 게 맞아. 근데 애가 한 20등 한다. 그럼 결국은 학원비 평균값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 중에 공부 재능이 아닌 다른 재능들을 좀 알아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 그런 돈들이 있다면 적립식 ETF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예 20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15년 후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고1, 고2 정도와 제가 토1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 제가 사고 싶어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면 뭐 오토바이 배달이라든지 네. 뭐 이런 행동이 아니라면 적당한 시간 동안 좀 공부도 중요하지만 뭐 공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하도록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거에 쓰는 거는 어떨 때는 명품을 사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떨 때는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중고 매매를 하다 사기를 당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전 그거는 정말 좋은 사회 경험을 해본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작정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채 엄마 저는 피처폰이 아닌 100만 원짜리 신형 핸드폰을 사주세요 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 꼭 한 가지, 요 얘기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한번 드리고 싶다. 혹시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이 초판하면서 개정판을 옮기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이게 1부는 고민이 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했고요. 2부와 3부는 뇌과학하고 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론적으로 풀었어요. 4부가 실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부, 3부에 살짝 지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하면 되게 쉽게 다시 많이 정리하고 4부도 상당히 잘 정리를 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만약 읽으시다가 2, 3부가 좀 어려워, 조금 막혀, 그럼 딱 멈추시고요. 4부부터 보세요. 4부에 실천편이 있습니다. 실천편도 이번에 잘 정리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해라라고 짧게 일단 그걸 다 보시고 그 다음 2, 3편을 보세요. 시간 있으실 때. 그렇게 보시는 독서법을 하셔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책을 보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 있게 정말 쉽게 쓴 책이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좋네요. 저는 이렇게 덕질하는 즐거움을 오늘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고민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 고민을 줄여주는 방법을 책 속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